자, 매거진비 신년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덕담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했는데 새해가 사실 밝진 않습니다, 위원장님.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서 더욱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한데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항상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머뭇거릴 정도로 힘든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부산은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네, 아직 정치 신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금의 사태 지켜보시면서 충격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내란 사태 전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정말 많이 놀랬고요. 어떤 흔히 말하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체감될 정도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잘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민주주의냐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작금의 사태였습니다. 시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까지도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시민들은 네.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너무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 그래서 일단 시당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준비를 하되 우선 부산에 먹고 사는 문제, 먹사지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 다수가 원외에 계시다 보니까 한계도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부산의 국회의원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대단히 좀 답답하고 그럴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많이 우선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당에서도 그래도 부산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는 상징성과 그 중요성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물어보고 또 저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또 민주당이 잘했느냐 이렇게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저는 우선 양비론적 시각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다라는 데는 사실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헌법을 위반한 계엄을 한 대통령이 또 체포영장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기본적으로는 국정을 향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국민들이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편안하게 또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당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힘과는 소통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대통령 국회 탄핵 의결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장을 만나고 한 부분들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을 만나서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박수영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같이 좀 잘 해나가시죠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통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소통하면서 좀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박형준 시장하고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요? 우선 박 시장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부산 시정을 해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좀 전달하고 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주당도
우리 부산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박형준 시장과 회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박형준 시장이 작년에는 국회에 올라가서 천막농성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이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산을 특별히 발전시키려고 하는 특별법을 전체 국회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려면 사실 고도의 협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천막 농성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네. 그건 아니다고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 그 시장님 뵀을 때 평소에 되게 좀 차분하신 분인데 좀 흥분도 하고 계시고 해서 야 이게 참 어려우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렸거든요. 어떤 얘기요? 국회에서 가령 뭐 글로벌 허브 특별법 부산을 통과시키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쨌든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장님이 강연 같은 데 가서 뭐 2월 달에는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국회의원들이 좋아하겠냐. 어쨌든 법의 통과 주체는 국회의원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괜하게 또 국회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지역과 수도권의 문제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서울시장이 대놓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또 같은 당이죠. 예, 같은 당이고. 네. 그래서 얼마나 좀 소통이 안 되길래 한쪽에서 간절히 바란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부산과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산업은행이 부산에 와지겠냐 이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작년에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막 연내 통과시키자고 해서 시장께서 막 천막 농성을 시작했을 때 네. 부산의 국민의힘 현수막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그런 현수막이 나왔었어요? 부산 시내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 시장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주에 그런 게 붙어 있는 게 나 이해가 안 됐다. 시장은 서울에 올라가서 부산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라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부산에는 다수당의 대표를 정면으로 인신공격하는 현수막들이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시당 위원장이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이 아주 유명한 말 했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 그래서 스스로 못 쓴다는 거죠. 그 부산시당에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부산을 특별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지금과 같은 여소야도의 때는 정말로 고도의 협상력, 신뢰를 필요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는데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예. 지금 굵직한 이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박형준 시장을 며칠 전에 모셨는데 민주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규정하시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만 동의해주면 되는데 그 중요성과 의미를 간과하고 여러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로만 대안을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시장이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이죠. 오세훈 시장. 그렇죠. 그 대권 후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지자체장 중에는 수도권에도 국민의힘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 시장은 이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이죠. 그냥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서울시장과 좋은 관계를 갖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죠. 근데 서울시장이 대놓고 산업은행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박 시장이 균형 있게 지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당에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특히 행정가가 소수 여소야대에서 다수당을 설득을 시키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그러죠. 서울시장도 반대하는데 뭐 무슨 주장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어떤 뭐 민주당을 잘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힘든 겁니다. 그만큼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풀어야 되고 특히 그런 법을 서울시장이 도와줘야죠. 산업은행은 부산에 내가 못 내려보내지만 부산의 글로벌 허브 특별법은 찬성한다. 이 정도는 따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기본적인 정치와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예. 또 산업은행 얘기도 해보죠. 이 내란 사태 이후 사실상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역시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뭐 서울시장이 반대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조도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산업은행 노조와 토론을 했다거나 혹은 서울시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소식으로 우리는 못 접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노조도 만나고 서울시장도 만나고 그리고 민주당도 만나고 해나가면서 뭔가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것처럼 그냥 어려운 문제에 그럴듯한 핑계를 하나 대서 뭐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 반대로 얘기를 해서 부산의 에어부산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작년 기준으로 부산의 7번째로 이익이 많은 회사인데요. 2000년도에 대통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칠 때 그 LCC 통합된 LCC는 부산에 거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으로 바뀐 뒤에 그 얘기가 쑥 들어가서 지금은 통합 LCC가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간기업의 인수합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에어부산의 일대 주주가 대한항공이 된 겁니다. 대한항공은 기존의 LCC를 인천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IR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미래를 얘기를 할 때 통합 대한항공, 통합 LCC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또 묻습니다. 자,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치지만 에어부산은 부산에 있는 걸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필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대 주주로 들어갑니다. 대한항공에. 그 산업은행은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같은 여당이었죠. 산업은행 임명권, 산업은행도 국책은행이니까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국민의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앞으로 부산에 뭐 산업은행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에어부산도 뺏기는 마당에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산업은행 내려온 부산이 유치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지금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예. 네, 에어부산 자체는 기업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이 7번째로 큰 회사예요. 부산에서. 그럼 뺏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천막 농성을 하려면 이걸로 해야 돼요. 에어부산으로 해야죠. 그럼 조금 더 전략적으로 먹힐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럼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때는 산업은행이 큰 도움을 준 겁니다. 사업은행은 사실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책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산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 부산을 발전시킨다라고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에어부산을 있는 것도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주장들을 하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같은 어떤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부산의 진정성을 참 의심받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저로서도 매우 답답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올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부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좀 부족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할 때 그 목표를 봐야 되는데요. 목표?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에 옮겨오는 건 하나의 수단이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좀 금융적으로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산업은행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낮은 이자로 길게 빌려주는 정책 자금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부산 뭐 BNK 있죠, 부산에. 근데 어려운 기업들 입장에서 BNK 가면 그 대출 기준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 100% 민간 자본이니까. 하지만 산업은행처럼 정책 자금이 있는 쪽은 좀 더 대출 기준을 좀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면은 상대적으로 부산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사업장들에게 좀 더 대출의 기회가 늘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 할당제를 통해 가지고 산업은행의 부산 지역의 그런 청년들이 좀 취업할 길들이 좀 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인데 네.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은 부산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정책 자금, 이 정도의 정책 자금이 부산에서 활용이 될 거다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제가 생각할 때 한 1조 정도의 정책 자금이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에 한정하지 않고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이러한 큰 정책 자금을 부산에서 운영하겠다.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뭐 특별법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그걸 운영할 주체를 만들어 나가면 좀 산업은행 이런 부분들하고 다 맞물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조 정도를 굴리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돈이 몰려 있으면 거꾸로 서울에 있던 많은 뛰어난 사람들도 부산에 와서 자기가 그 돈을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 돈은 부산, 울산, 경남에 정말로 지금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야 될 그러한 사업장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울경 산업 정책 자금을 특별법을 통해서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나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1조 원이란 정책 자금. 맞습니다. 저는 부산만 강조하는 거는 이거는 향후에 우리의 고도의 협상한테 불리할 수 있다. 가까이에 있는 적어도 울산, 경남이 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울경 정책펀드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울경 정책펀드에 한 1조 정도를 마련하자고 하면 뭐 경남, 울산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이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네. 산업은행에 있는 우산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저 정도면 내가 부산 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게끔 하려면 경쟁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처럼 막 특정 은행에 거의 우리가 목매달다시피 해가지고는 이거는 좋은 딜이 되게 어렵고요. 산업은행이 부산에 와서 정책은행으로서 좀 더 활발한 일을 해주는 방안,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1조 정도의 정책 자금을 마련해서 부울경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방안, 이 둘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토론도 될 거고,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부산이 생각하는 그런 금융산업 또 나아가서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위원장님, 근데 이 산업은행이 이제 부산 내려온다고 했을 때 노조들이 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엔 에어부산이 서울 간다고 했을 땐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네. 제가 특정 회사를 예를 들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가령 왜 우리 에어부산이 서울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야 되느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은요 거의 매일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해서 토론회도 열리고 성명도 발표하고 막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더욱더 발전을 하려면 훨씬 더 세련된 논리로 가야 된다. 예, 설득적이고 더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요것도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부산시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하지만 한번 새겨드려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면 중앙정부 그러니까 가령 국토부에 가서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마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토론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치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들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가령 국토부의 실국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가까운 원한테 전화 좀 하는 의원님, 저 국토부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산은 지금 턴어라운드를 해야 됩니다. 턴어라운드를. 그렇기 때문에 올해 25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건데 지금처럼 만약에 에어부산을 그냥 서울, 인천에 뺏겨버리면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새롭게 유치하는 데 진짜 찬물을 끼얹는 거죠. 7위가 된 부산의 7번째로 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가 이렇게 서울로 인천으로 가버린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이 신년 초대석에 희망찬 얘기들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네. 뭔가 안타까운 얘기들만 계속 인터뷰로 이어가니까 저 역시도 속상한데 개인적으로 또 시당 위원장으로서 올해 바라고 또 희망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 지금 탄핵 국면만 아니면 제가 부산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 방안의 기자회견을 좀 하려고 했어요. 신년에. 네. 근데 지금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부산의 미래 발전과 관련한 비전을 부산 민주당이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께서도 조금 더 좀 그래도 희망을 가져주시고요. 이재성이라는 정치인은 1년 전까지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산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정치인보다도 제가 잘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밝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책 간담회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올려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네, 부산 시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가 불안정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 겁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나 부산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정치의 역할과 효능을 참 얕잡아봤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데요. 정치가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진다. 온몸으로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이 위기가 또 우리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매거진비 신년 초대석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